자, 생활과 윤리 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벌써 온라인 계약한 지 벌써 이틀째예요. 사실 별다른 건 없죠. 3월 달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다만 달라진 건 양이 좀 많아졌다라는 거지. 원래 일주일에 한 강만 보면 됐었는데 이제 일주일에 4번씩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도가 생각보다 조금 빨라요. 선생님 인터넷 강의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다 쳐내고 그냥 중요한 것들만 하면서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버린 탓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만 조금씩 간 다음에 학교에 다시 여름에 돌아왔을 때 그때 다시 복습 겸 놓친 부분들을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은 어디냐면은, 자, 왜 안 넘어가? 옳지. 자, 인공 임신 중절, 그 다음에 자살, 안락사, 뇌사와 관련된 것들을 볼 거예요. 인공 임신 중절이라는 것은 낙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낙태 얘기. 알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파트에서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은 죽음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인 쟁점들을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사건이 4가지가 있잖아. 뭐뭐 있어? 인공 임신 중절, 뇌사, 그 다음에 자살, 안락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과연 지금 사회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고,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좀 잘 받아들이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왜 안 받아들이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죠? 자, 먼저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 볼게요.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건 낙태인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다 달라요. 중절 수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또 한다 이거.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공유산이에요. 인공유산. 알겠죠? 근데 법적으로 임신 24주 이내의 사람만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 각각 뭐 또 이렇게 나와.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유전적 장애 질환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에 강간 또는 중강간 뭐 이런 경우에 합법적인 인공 중절이 가능하다. 근데 이 외에는 아무리 산모가 동의해도 낙태죄에 이제 해당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분합법이라는 거야. 부분합법. 우리 지난 시간에 토론했었죠. 좀 잘 안 됐었지만. 그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낙태는 가능하다. 아니다. 낙태는 하면 안 된다. 이 2가지 입장이 있는데 각각 입장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우개로 지우고 해야겠구나. 자, 지우개로 좀 지우고 할게요. 자, 반대 논거가 낙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찬성 논거는 낙태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반대 논거의 입장은 단 하나야. 여기 애들은 생명이 중요해. 생명. 자, 태아를 뭐로 보는 거야? 생명으로 보고, 또 하나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인간, 하나의 인격체.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요.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태아도 역시 생명이 있는 보다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무고한 인간. 혹시 무고라는 뜻을 알아요? 무고한? 요 뜻? 잘못이 없는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잘못이라는 거야. 자, 아직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잘못을 졌어? 얘 죽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태아는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죽여버림으로써 걔 인간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한가? 우리 손으로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낙태를 뭐해? 반대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찬성 논거. 자, 그럼 낙태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일단 뭐 이렇게 나와있어요. 소유권, 자율권, 사생활권, 평등권, 정당방위권. 이 부분에서 선생님도 아직까지는 좀 요거는 좀 괜찮은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뭐 찬성 쪽의 의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가지고 낙태를 해야 된다는, 정말 이 낙태법에 관련돼서 피해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알겠죠? 자, 소유권은, 자, 여성은, 영성이 아니라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태아 자체도 여성의 몸이라는 거야. 태아도. 그럼 이거를 태아를 뭐로 보는 거냐? 태아를 세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포로 볼 때는 또 기준이 달라. 몇 주 이하, 몇 주 이상, 뭐 이렇게. 몇 주 이상부터는 세포가 아니다. 몇 주 이전부터는 세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몸에 대한 권한은 떼고 붙이는 건 자기 권한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율권.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거야. 여성의 사생활. 근데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 근데 주변에 난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낙태 금지를 못해. 그럼 내가 이 원치 않는 임신한 것을 남들이 알게 된다. 그러면 그때 받는 나의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평등권은 여성은 남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낙태에 대한 결정은, 그러니까 여성이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성이 결정 내리는 것만큼 여성도 낙태에 대해서 나 낙태할 거다 라고 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야. 결론은. 알겠죠? 그 다음에 정당방위 놓은 거는 여성은 이제 자기 방위와 정당방어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에서, 여기서 말하는 정당방위 놓은 거는 원치 않는 임신, 강간이나 중강간, 요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쪽은 인간됨, 인간, 태아도 인간이다, 생명이다,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여성의 권리와 선택, 그 다음에 이제 태아는 세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중이에요. 우리 저번에도 토론했을 때 이야기가 다 잘 안 끝났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아마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아, 선생님 졸립다. 큰일 났다. 자살에 대한 윤리적 쟁점이에요. 자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말이에요. 선생님은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아, 나 죽고 싶다. 왜냐면 선생님이, 뭐 물론 선생님이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나름 굴곡이 좀 있어. 인생에 나름 굴곡이 있는데 그래도 뭐 별로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 그리고 나는 선생님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재밌거든. 여기 또 내가 사니까 이런 거 먹을 수 있잖아. 조리퐁퐁퐁. 그쵸? 근데 정말 개개인마다 삶이 힘들다, 그 다음에 삶이 좋다는 주관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뭐 자살한 사람과 자살했던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살할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선생님 잘 모르세요. 자살이 되게 무서우면서도 안타까운 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같이 보는 사람과 자살 이해해주자, 아니다, 그래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아니다, 요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여러 명의 사상가들이 이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자살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어느 누구도 자살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자, 유교, 불교, 도교, 그리스도교. 도교 아니에요. 기독교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교는. 그 다음에 아퀴나스, 칸트, 쇼펜하우어. 야,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을 봤죠. 유교, 불교, 그리스도교는 뭐 우리가 믿으니까 알고. 아퀴나스 언제 봤어? 자연법 윤리할 때 1강에서 봤었죠. 칸트 의무론 봤었죠. 근데 여기서 쇼펜하우어만 보지 않았어요. 자, 왜 이렇게 힘들지?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유교는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였어? 충과 효잖아. 그리고 인과 의, 예, 지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유교는 자살은 내 목숨을 해치는 거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야. 그래서 자살은 큰 불효기 때문에 하면 안 돼. 부모한테 죄를 짓는 거야. 자살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불교는 그리고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건 뭐냐면 업을 쌓아야 된단 말이야. 전생에 업을 많이 쌓아야 내가 나중생에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지, 전생에 막 살생을 많이 저지르면 내가 미물로 태어난단 말이야. 근데 요 윤회 과정을 거쳐서 사람은 다 죽는 거구나, 뭐 이렇게 초자원적인 깨달음을 얻고 죽는 거에서 그냥 순환해 가는 대로 가다 보면은 윤회 과정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로 이른다고 했잖아. 근데 이미 죽임으로써 윤회의 고통 속에서 빠질 수가 없잖아. 그렇죠? 생명을 해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불상생의 계율, 불살생의 계율, 바로 왜 이래? 알겠죠? 이게 둘 다 자살 안 돼를 외치고 있어요. 그리스도교도 똑같아. 기독교도 우리 자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죠. 자, 아퀴나스는 내가 신학자이자 철학자라고 했어요. 중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자연법은 신에게 우리는 명령받은 사람들이야. 그럴 땐 자살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연법, 신의 명령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자살은 자기만 죽고 끝이 아니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큰 상처를 줘. 그리고 또 하나, 신에 대한 의무. 우리가 신을 섬기고 신에게 사랑 줘야 되고 뭐 이런 의무를 어기는 행위야. 그래서 자살 또 안 된다고 했어. 지금 자살 된다는 애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이유들이 다 다르죠. 불교는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계율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아퀴나스는 좀 신 때문에, 유교는 이제 효 때문에. 알겠죠? 근데 아퀴나스와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 아퀴나스는 이제 조금 더 인간적인 면모를 보는 거야. 알겠죠? 인간적인 면면에서 공동체를 보고, 그 다음에 신한테 받아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살이라는 것을 주는 이 여파, 자연법을 거스르는 이 여파,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칸트, 얘 의무론이잖아. 의무론에서 가장 얘가 중요시 여기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인격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최종 목표로 세우면서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인격을 수단으로만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그냥 내 목숨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서 내 인격을 어떻게 한 거야? 수단으로 살아만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는데,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살로 자신이 파괴돼도 이제 그 본질적인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살은 해결이 아니라는 거야. 회피, 도망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안락사. 요거는 이제 주로 요즘은 동물들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도 안락사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외국에서는 안락사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더 이상 병 치료를 받기 싫어서, 아니면 살 만큼 살아서. 근데 자살과 비슷하게 생명을 그렇게 막 선택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낙태부터 시작해서 낙태, 자살, 안락사, 앞으로 나온 모든 것들은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 여기서 나온 안락사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볼 때 안락사에 대한 종류를 좀 봐야 돼요. 자, 자발적 안락사가 있어요. 자, 환자가 동의를 해. 알겠죠? 환자가 동의를 해서 저 안락사 시켜주세요.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병이 너무 심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제 삶을 끝내주세요. 약물로 끝내달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동의가 아무리 이성적 판단에 있었던 건가? 방금 상황, 내가 너무 아파.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삶을 끝내고 싶다는 이성적 결론이 나온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냥 아파서 고통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리고 환자의 선택이라서 방금과 같이 내가 결정했지만 그건 자살인 거잖아. 내가 결정해서.
자살을 이거 인정해야 돼? 자살을 해도 되는 거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반자발적 안락사.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당사자는 반대를 해. 이게 말이 되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환자 주변의 사람 또는 상황에 의해서 안락사가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제 노인분들 병이 지속되고 있어. 근데 어떻게든 연명 치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더 이상 가족들은 이걸 지불할 돈이 없어. 그래서 안락사를 요청.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근데 할머니 분은 자기 안락사 하고 싶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알겠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선생님 당연히 아니라고 살인행위죠. 이거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거.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 안락사들에. 알겠죠? 비자발적 안락사는 내가 결정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식물인간 상태인데 안락사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태야. 그때 이제 의사나 뇌사판정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사람 안락사 시키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것도 웃긴 건 주변의 사람이 황자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가 있는 거지 도대체? 권리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안락사에도 되게 많은 입장이 있어. 먼저 반대 논거에서는 죽음은 인간이 선택할 수 없다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자발적 안락사나 비자발적 안락사나 자발적 안락사나 죽는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냐. 나는 이때 죽을 거야. 나는 오늘 죽을 거야. 아니 나는 지금 나는 살기가 싫어 죽어야 돼. 이런 선택을 인간이 해야 되느냐는 거야. 인간이 할 수 있냐는 거야.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자연법적 관점에서 자 생명은 누가 준 거야? 신이 주신 거야. 알겠죠? 근데 안락사는 그 신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안락사는 이 삶을 중단시키는 거잖아. 그럼 신의 의도를 신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특히 자기 보존 생명을 자기 보존하라는 그 명령 신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락사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연법적 관점에서. 자, 찬성에서는 얘는 선택하면 안 된다는데 얘는 인간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 내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뭐 그런 권리까지는 아니지만 내 죽음에 대해서 최대한 덜 고통받을 권리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락사도 결국엔 선택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선택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리주의적 관점은 좀 냉정하지만 경제적 관점이에요. 자, 과연 몇 억씩 들어가는 식물인간의 연명치료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고 병원이 고통받고 이런 것보다는 안락사를 통해서 이들이 받는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거죠. 그래서 안락사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마지막. 뇌사. 뇌사는 이제 뇌가 죽었다. 이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져간 거는 죽음을, 자, 뇌사를 죽음으로 보냐, 죽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보냐, 이 두 가지예요. 알겠죠? 뇌사가 죽은 것이냐, 아니다, 죽지 않은 것이다. 뭐가 죽지 않은 건 사람이. 알겠죠? 자, 보도록 할게요. 빨리빨리 넘어가자. 자, 뇌사를 죽음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뇌사를 죽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단 경제성을 보고 자 뇌사자가 계속해서 연명치료를 해. 연명치료.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돈이 천문학적으로 계속 들잖아. 근데 이게 죽은 게 아니라니까 안락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죽일 수 없잖아. 자살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계속 돈만 나가는 거야. 경제적 입장에서 고통이야. 그러다 보니까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지만 이 경제성 논리에서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효율성. 이거는 뭐냐면 장기 이식 같은 거예요. 자, 뇌사자들이 뇌는 죽었는데 장기는 멀쩡하잖아.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이제 죽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 병원 치료 가고 정말 심장이 없어서 심장이 고장나서 막 그 심장만 바꾸거나 간이 고장나서 간만 바꾸거나 살 수 있는 사람들 한 내 몸에서 떼가서 한 16명의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뇌사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락사도 못 시키고 자살도 못 시키고 아무것도 못 시키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효율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심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는 뇌사자한테밖에 장기 기증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식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심장이식과 같은 이식 수술은 다 불법인 거야. 알겠죠? 근데 반대로 죽음에서도 얘기하는 거야. 야, 뇌의 기능이 어떻게 죽음이냐. 뇌는 죽었지만 심폐는 움직이고 있잖아. 심폐가 죽어야, 여기서 말하는 심폐는 심장과 폐요. 심장과 폐를 비롯한 다른 장기 기능이 멈춰야 죽는 거지. 뇌사는 죽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봐라, 식물인간 중에도 갑자기 깨어나는 애들 있지 않냐. 16년 만에. 또 그 뇌사가 정말 얘가 죽었는지, 얘가 며칠 뒤에 깨어나는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냐.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좀만 해서 다치기만 해도 뇌사자 장기 이식 때문에, 장기 이식이 돈이 많이 되니까 마구마구 뇌사자를 남발해서 장기 밀매, 장기 이식 같은 일이 남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뇌사를 죽음으로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오늘 그러면은 4가지 봤어요. 자, 낙태, 그 다음에 낙태, 인공 임신 중절, 그 다음에 자살, 그 다음에 안락사, 뇌사. 근데 다 이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냐,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판단할 수 있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찬성과 반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각자 어디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결정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권리가 더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교과서 한 번씩만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